조사 결과 많은 걸 밝혀내진 못했지만 적어도 예이츠 집에서 사용된 언어가 에노거라는 건 알아낼 수 있었어. 에노거는 천사들의 언어나 신성 언어라고도 불리는데 에녹의 죽음 이후 인간으로부터 잊혀졌다가 16세기에 다시 발견, 해독되었어. 에노거는 천국에서 사용된 언어이자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줄 때도 사용되었다고 해. 또한 뱀이 이브에게 사과를 먹이기 위해 유혹할 때 사용한 언어이자 악마가 신을 조롱하기 위해 사용한 언어이기도 해. 이게 내가 사용한 언어라면 그 메시지나 책을 쓴 사람은 분명 굉장히 옛날 사람일 거고 아마 높은 확률로 저 세상 사람이겠지. 성당을 찾아가서 신부님께 내 상황을 알렸지만 그분이 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어. 그래도 결국 내 말에 따라주기는 하더라. 일단 알아낸 정보로 최대한의 준비를 마쳤어. 신부님이 성수가 담긴 플라스틱 병을 제공해 주시기로 했지만 인당 한 병만 주는 바람에 우리가 생각했던 성수 샤워는 불가능하게 됐어. 안에 들어가서 태울 세이지랑 물풀의 나무도 구했어. 삼나무 부스러기가 잔뜩 든 가방을 챙기고 목에는 목줄까지 둘렀지. 모든 준비물을 가방에 넣고 이번 탐험에 쓸 장비까지 양손 묵직하게 챙겼어. 우리가 집에 들어가 있는 동안 그웬돌린이 갑자기 귀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친구 2명을 더 섭외했어. 자세한 설명은 생략했지만 그래도 다들 그웬돌린이 이동하거나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생기면 바로 연락 주기로 했어. 총도 챙길까 했지만 관뒀어. 행여 내가 그들을 오해한 거라면 총 때문에 일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기도 하고 아니더라도 에비게일이나 테레사한테 총이 먹히지도 않을 것 같았거든. 먼저 맥슨의 아버지의 톱으로 뒷마당부터 공략했어. 지하실 문을 막고 있던 나무 판자와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갔어. 애당초 세운 계획은 들어가서 집을 수색하고 나오는 거였어. 수색 중에 동생을 발견하면 데리고 나오기로 했지만 1시간여밖에 있을 수 없어서 발견하지 못해도 그대로 나오는 수밖에 없었어. 지하실은 우리가 연 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 외엔 빛이 전혀 없어서 상당히 어두웠어. 집 후면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때 햇빛을 받은 거였어. 지하실 냄새 진짜 지독하더라. 철, 배설물, 곰팡이 냄새가 적절하게 뒤섞인 것 같았어. 둘 다 셔츠 칼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쭉 안으로 들어갔어. 플래시로 비추며 이동하긴 했지만 혹시 몰라서 성냥갑도 챙겼어. 밑으로 내려가자 동생이 쓴 글에서 언급된 것처럼 판자를 덧댄 문이 나왔어. 들어가기 전에 세이지를 태우고 삼나무 조각을 문간에 뿌린 다음 지하실 아랫부분으로 들어갔어. 들어가자 동생이 언급했던 대로 벽에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한쪽 구석에서 뭔가를 발견하자마자 심장이 멎는 기분이 들었어. 여자 신발이 있는 거야. 크기는 225mm 정도의 흰 가죽 신발이었는데 진작 말라버린 피가 엉겨 붙어 있었어. 보자마자 동생 신발이라는 걸 알았어. 그때 맥스가 날 막지 않았다면 그 신발을 건드렸을 거야.
홀린 듯 신발을 가지러 가는 나를 맥스가 붙잡으면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했던 말을 다시 상기시켜줬어. 우리의 안전이나 탈출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기로 한 약속. 최대한 숨을 죽이고 지하실을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1층으로 향하는 계단이 자꾸 삐그덕대며 우리의 존재를 집에 알리는 것 같았어. 한 손에 플래시와 다른 손에 성수가 든 병을 든 채 우리는 천천히 1층으로 향했어. 처음 목적지는 부엌이었어. 글자가 새겨졌던 벽은 다시 깨끗하게 복구되어 있었어. 서둘러서 작업한 티가 났지만 그래도 글자가 보일 정도로 허술하진 않았어. 맥스와 눈빛을 교환한 뒤 계속 움직였어. 책장으로 다가가 두꺼운 책 몇 권을 펴봤어. 전부 애녹어로 적혀 있는데 의식에 필요한 주문을 기록한 책인 것 같더라. 우리가 쓸만한 게 있을까 싶어서 더 뒤적여봤지만 이 집안 곳곳에 그려진 문양과 비슷하거나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그림은 하나도 없었어. 이번엔 그웬돌린의 방을 지나쳐서 곧장 2층으로 올라갔어. 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위험해지니까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 계단을 올라가던 중 들려온 현관 노크 소리에 둘 다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 재빨리 맥스와 눈빛을 교환한 뒤 계속 2층으로 향했어. 끈질기게 들리던 노크 소리에 이어 이번에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얘들아. 경찰 같았어. 침을 꿀꺽 삼키고 계속 계단을 올랐어. 그들의 노크 소리가 점점 커져서 벽을 타고 올리는 것 같았고 곧 노크 소리가 밖이 아니라 안에서 들려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어. 계단 위에 딸린 문은 경첩이 고장이더라. 문을 밀고 문지방에 삼나무 조각을 뿌린 다음 동생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방으로 들어갔어. 그 방에서도 지하실에서 맡았던 끔찍하고 역겨운 냄새가 났어. 코를 막은 나는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토하지 않으려고 이를 꽉 깨물었어. 방바닥과 벽, 심지어 천장까지 젓갈색 얼룩이 들어있었어. 피. 그것도 동생이 피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 수백 마리의 거미가 내 머리를 타고 기어가는 듯한 소름이 돋고 몸이 덜덜 떨려왔어. 몸을 돌리는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어. 전에 부엌에서 봤던 서투른 글씨가 이번에는 벽에 피로 그려져 있었던 거야. 비틀대며 방을 나온 나는 결국 토하고 말았어. 내 속이 이렇게까지 뒤집어진 건 그 고약한 냄새나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어. 고개를 들자 복도 중간쯤에 있는 맥스가 보였어. 대체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 우리 같이 다녀야 하잖아. 맥스가 대답하기를 에비게일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야. 걘 그냥 어린 소녀일 뿐인데 걔가 닭장 같은 방에 얼마나 오래 갇혀 있었는지 누가 알겠냐고. 맥스를 저지하려고 그쪽으로 달렸어. 지금 맥스가 하는 생각과 말은
내가 알던 맥스가 아니었어. 당장 나가자고 했어. 맥스가 안 된다고 우기자 그대로 그놈 머리통에 주먹을 꽂았어. 그리고 외쳤어. 정신 차려. 걔가 널 갖고 놀잖아. 나도 느껴졌어. 나도 에비게일이 안쓰러웠고 혹시 내가 모든 걸 오해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에비게일은 두려움에 떠는 가정폭력의 희생자인 거라고. 그 엄마가 애한테 너무 무심해서 애를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라고 여겨버리는 것처럼 느껴졌거든. 눈을 한번 깜빡이며 동생과 지하실에서 발견한 피에 젖은 운동화를 떠올렸어. 에비게일, 테레사, 아니면 다른 누구인지 몰라도 어떤 존재가 내 머릿속을 기어다니면서 헤집는 것 같았어. 그녀가 그곳에서 우리더러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느껴졌어. 그때 갑자기 확신이 든 나는 손에 있던 병뚜껑을 열어서 성수를 마셔버렸어. 얼마 안 되는 양이었지만 성수가 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걔가 내 머릿속에 사라지는 게 느껴졌어. 날 잡아당기고 지랄을 해댔지만 내 머릿속에 제 손톱을 박아 넣을 공간을 찾지 못한 채 사라져서 나도 곧 제정신을 찾았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더라. 가방을 내려서 2리터 분량의 휘발유가 들어있는 병을 꺼냈어. 이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챙긴 거였어. 만약 동생이 죽었고 이 집에 악마가 있다는 확신이 들면 집을 태워버리기로 계획했거든. 맥스가 일어나자 성수를 마시게 해 정신을 차린 다음 휘발유를 꺼내라고 했더니 순순히 내 말을 따라주었어. 다음은 복도를 따라서 내가 가져온 휘발유를 뿌렸어. 맥스가 가져온 건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소파까지 흠뻑 적셔주었고 부디 집을 다 태워버릴 만큼 충분했으면 좋겠는데. 계단 근처에 서서 성냥에 불을 붙였어. 성냥갑 안에 든 10개의 성냥이 한 번에 타오르는 걸 보고 그대로 소파에 던진 다음 재빨리 지하실로 도망쳤어. 지하실 계단을 달려 밖으로 나가는 동안 내 뒤에서 화끈한 열기가 느껴졌어.